안녕하세요. 카페24입니다. 오늘은 일본 진출을 준비하시는 셀러분들을 위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웨비나의 주제는 일본 시장 진출 전략입니다.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본 이커머스 시장의 현황과 일본 시장 트렌드를 알아본 후 일본 시장 진출 사례를 통해 진출 전략을 살펴보고 관련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이커머스 시장의 현황은 일본 이커머스 시장의 특징과 주요 소비자의 특징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 일본이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1.7%로 대폭 성장했으며 현재까지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어요. 일본 온라인 소비자들의 플랫폼 선호도로는 2020년 11월 69.7%로 아마존 재팬이 1위로 집계되었으며 68.7%인 2위는 라쿠텐이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1위와 2위가 자주 바뀐다고 해요. 일본은 전체 인구의 74.3%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중 98%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커뮤니케이션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 검색 엔진으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소셜미디어 앱 사용률은 라인이 1위, 이어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확인됐어요. 마지막 특징으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9.1%인 일본은 소비 인구의 연령도 점점 높아지며 고령층의 전자상거래도 증가하고 있어요.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서 현금 사회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2025년 오사카 엑스포까지 캐시리스 결제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인 만큼 캐시리스 결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일본 주요 소비자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콕 생활과 관련된 키워드 사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원격 근무도 증가하면서 원격 전용 의자나 책상, PC와 주변 기기의 판매량도 늘었다고 해요. 집에 있는 시간을 더욱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 인테리어에도 신경 쓰는 소비자가 늘어났어요. 서스테이너블과 친환경은 일본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키워드예요. SNS 게시물의 해시태그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친환경 주방용품, 뷰티 제품 등 친환경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일본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SNS를 통해 제품에 대해 검색을 해보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매우 활성화된 곳이기도 해요.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K-팝 콘텐츠를 접하게 되면서 한류 열풍이 다시 시작됐어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여행이 어려워지자 한류를 사랑하는 일본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먹거나 한인타운에 방문하고 한국 뷰티 제품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업로드하고 즐기고 있어요. 일본이지만 마치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시물을 SNS에 인증하는 것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일본 시장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시장의 트렌드 제품과 인기 있는 한국 제품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야외로 취미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야외 취미 활동 관련 제품의 수요가 늘었어요. 2010년 이후 캠프와 등산, 그리고 하이킹 붐이 일어나며 연예인이나 아마추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스포츠, 캠핑을 즐기는 콘텐츠를 많이 공개하며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근무 형태도 트렌드로 자리 잡혔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용품입니다. 2021년 2월에 발표된 야노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일본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1조 5,705억 엔으로 2015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반려동물의 가족화 경향으로 반려동물 용품 소비가 증가해 애완동물을 가족과 같이 대하는 페템족은 나날이 증가하고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어요. 오가닉 샴푸와 비건 화장품 또한 인기입니다. 2010년대부터 일본의 샴푸 시장에는
논실리콘 샴푸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에 윤기를 좋게 하는 실리콘은 함유되지 않았지만 머리를 감고 나면 깔끔한 느낌을 준다는 평가를 받는 중소 메이커 제품들도 매출이 상승했어요. 자신의 모발에 맞는 특화된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개인의 니즈에 맞는 개인용 샴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건 화장품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이나 샴푸와 같이 매일 사용하고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은 오가닉 제품이나 동물에게 고통을 야기하지 않는 성분과 방법으로 만들어진 비건 화장품을 선호한다고 해요. 코로나19 속 건강지향 소비는 트렌드가 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오트밀 시장이 크게 성장했어요. 일본 내 2021년 1월에서 9월까지 오트밀 판매액은 37억 1,800만 엔으로 2020년 전체 대비 206%, 2019년 대비 587%를 기록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건강이나 미용에 민감한 여성들의 구매율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탄산수의 매출이 크게 올랐어요. 칼로리가 적지만 일반 탄산음료와 같이 청량감을 주고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일본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든 것 같습니다. 외출이 줄어들고 운동 부족과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다이어트 식품,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고 해요. 가정에서 간단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의 수요 또한 크게 늘었어요. 외출 지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그만큼 냉동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는데요. 혼자 생활하다 보니 1인분만 만들 수 있고 여가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냉동식품을 선호한다고 해요. 간단한 안주인 완두콩이나 감자튀김, 그리고 군만두나 볶음밥 같은 냉동식품의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이러한 소비 성향을 반영해서 일본에서는 냉동식품 전문 슈퍼도 등장했습니다. 링크스라는 냉동식품 전문 슈퍼는 약 1,300가지의 냉동식품을 취급하고 있어요. 또 다른 냉동식품 전문 슈퍼인 토민프로즈는 급속 냉동 기술로 냉동시킨 약 500가지의 고기, 생선 등의 식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간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냉동식품 종류의 세분화, 전문 슈퍼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 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뷰티 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미용 대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한 인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OTT 콘텐츠 등으로 4차 한류 열풍이 불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 인기가 상승하고 있어요. 일본의 테스티 라보에서 10대에서 30대 여성 6,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는 이유로 1위는 저렴한 가격이었고 2위는 디자인과 품질로 뽑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뷰티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화장이 지워지는 걸 막아주는 노세범 파우더나 픽스 미스트나 페이스 파우더 매출이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마스크에 묻지 않는 이라는 멘트가 들어간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또한 Z세대 남성들에게 개성을 중시하고 미용에 관심이 많은 경향이 나타나면서 남성 화장품의 수요도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한국의 패션 제품입니다. 최근 일본 라쿠텐 그룹의 플리마켓 앱 라쿠마 설문조사 결과 일본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패션국이 한국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10대는 전체의 77.3%, 20대는 56.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어요. 최근에는 한국의 영상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스타일을 보고 비슷하게 입으려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일본 최대 패션 코디 사이트 웨어에선 인기 키워드에 한국 패션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이 인기에 힘입어 한국 스타일과 관련된 패션 콘텐츠들 역시 증가하고 있어요. 다음은 한국 식품입니다. 왼쪽 이미지는 일본 식품회사인 마루다이에서 순두부 소스 제품을 출시한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순두부 관련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일본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요리가 하나의 취미로 자리 잡히고 한국 식품을 직접 접하게 되는 계기도 늘어났다고 해요. 한국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 한국 식품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면서
K식품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사랑의 불시착에 인기로 K치킨 열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의 영향으로 달고나가 유행하고 꽈배기와 인절미 등과 같은 한국식 디저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해요. 4차 한류 열풍으로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식 이자카야와 같은 한국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가게에는 많은 젊은 일본인들이 방문하며 유튜브 인기 콘텐츠로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레시피를 공유하는 콘텐츠들도 인기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은 건강식품과 뷰티 서플리먼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 증진을 위한 한방 건강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특히 스틱형 홍삼 제품과 같이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해요. 또한 한국의 뷰티 서플리먼트 제품도 인기입니다. 평소에도 한국 연예인들의 뷰티 노하우나 다이어트 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은 만큼 건강해지고 예뻐질 수 있는 한국 제품에도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일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진출에 성공한 브랜드와 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본에 진출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포인트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마녀공장입니다. 마녀공장은 이미 한국에서도 높은 인지도로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일본에서도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해요. 마녀공장은 성분을 꼼꼼하게 따지는 일본인 특성에 맞게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일본 현지에 맞는 제품과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있으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진출에도 노력을 기울였어요. 21년부터 팝업 스토어를 열어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향상시켰어요. 또한 제품들이 자연 친화적이고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홍보하여 차별화한 성분으로 MZ세대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제품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일본에서 홍보를 진행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원싱입니다. 원싱은 조금 생소한 브랜드일 수는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예요. 원싱은 단일 성분을 컨셉으로 해서 유해한 화학 첨가물과 불필요한 성분을 최소화한 점을 내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유통과 패키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심플한 패키징으로 일본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고 SNS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디지털 역량이 돋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세 번째 브랜드는 키르시입니다. 키르시는 일본의 10대와 20대 여성들의 감성에 맞는 제품을 선보이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키르시는 인스타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제품을 홍보하고 있어요. 또한 유명 한류 아이돌이나 현지 인플루언서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해 제품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주요 고객층인 10대와 20대 여성들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콜라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SNS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쇼핑몰 소녀나라입니다. 소녀나라는 의류 쇼핑몰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새로운 패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해요. 소녀나라는 현지화에 주력하기 위해서 Z세대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SNS를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현지 감성에 맞는 아이템을 내보이며 성장하고 있어요. 작년 소프트뱅크와의 협업으로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결과 일본몰 회원수는 40만 명 이상, 월 방문자 수는 200만 명, 일 방문자 수는 7만 명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고 해요. 현지 셀러가 직접 참여하는 라이브 방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풀필먼트를 구축해서 새벽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누구입니다. 누구는 현지 인플루언서를 셀러로 영입해 다양한 한국의 패션과 뷰티 아이템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활성화돼 있어요. 체계적인 SNS 관리를 바탕으로 일본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2년 5월 기준 34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들로 일본 정서에 맞는 프로모션을 기획하기도 하며 AI를 기반으로 상품을 큐레이션하는 기능까지 도입했다고 해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인기가 확산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열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카페24 일본 지사의 인터뷰 내용을 시청하겠습니다. こんにちは。カフェ24ジャパンビジネスコンサルティングマネージャーの松本香奈と申します。日本では韓国のコスメやファッションは安定して人気のあるカテゴリーです。とある調査によると、日本全国10代から50代の女性のうち約半数が韓国コスメの購入経験があるといった結果が出ております。20代前半は 60%、55歳以上では 70% 以上といった割合になっていますが、55歳以上に購入経験者が高い理由には、世代的に2004年から始まった第一次韓流ブームになった時と重なり、韓国自体に興味関心を示していた世代と重なっています。20代前半までの女性は、昨今の韓国ドラマや K-POP などの韓国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人気から、主に若者向けの韓流ファッションの影響なども大きく、韓国コスメの購入経験割合が高いのではないかと推察できます。ファッションについては、全世代を対象に行ったアンケート調査で、ファッションの参考とする国という項目において一番多く挙げられたのは韓国でした。注目する理由としては、安くて気軽に買える、その国のタレント、アーティストが好きだからといった内容が挙げられています。実際に韓国の様々なファッションサイトやアパレルブランドが日本に進出し注目を集めています。また、2020年コロナウイルスが流行し始めた後、おうち時間が増えた影響もあり、インテリアカテゴリーにおいても韓国らしさを取り入れることが一つのトレンドとなっています。メイクやファッションだけでなく、部屋も韓国仕様に仕上げている韓国好きが増えています。韓国インテリアは高見えなのに低価格という点で、学生などでも気軽に取り入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ところも魅力です。しかも、韓国インテリアはデザインが豊富で、一つ一つのクオリティが高く、置くだけで部屋をハイセンスな空間に仕上げてくれるのもポイントです。これらの理由から、韓国のインテリア雑貨なども注目を集めています。最後に、食品についてです。韓国料理は日本で安定した人気を誇っているのですが、第4次韓流ブームの影響で、韓国食品の日本国内取引高がさらに増加傾向にあります。まず前提として、海外製品を日本で販売する際に大事なこととしては、日本人は慎重なので、信頼性の確保を意識したサイト作りを行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サイトデザインや翻訳、商品写真、商品説明、販売者情報など、サイトをしっかり作り込み、サイトの情報を SNS で発信することも重要です。新サービスを始める場合、信頼性確保の面では、インフルエンサー活用は有効です。現在の日本国内マーケティングで SNS 運用は重要度が高く、中でもインスタグラムと YouTube の利用が高い傾向にあります。現在の日本の若者はテレビや雑誌のようなオールドメディアで情報収集するのではなく、インスタグラムや YouTube で情報を収集しています。さらに Google などの検索エンジンでキーワード検索をせず、SNS 内でタグ検索を行ったり、お気に入りの情報発信者の内容をもとに買い物をします。このような傾向があるため、SNS を利用して商品の認知度を上げるために、インフルエンサーマーケティングと併用するのが効果的です。다음으로는 일본 진출 시 활용하실 수 있는 카페24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 진출하고 싶지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카페24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해외 진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픈마켓을 통해 진출할 때와 해외몰을 구축하여 해외 판매 시 필요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현지의 오픈마켓을 통해 진출할 때 이용한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마켓플러스입니다. 마켓플러스는 해외 오픈마켓에 진출할 때 활용하기 좋은 서비스인데요. 우선 마켓플러스는 다양한 오픈마켓에 연동해서 상품을 업로드하고 국내 마켓처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픈마켓에 하나씩 상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자사몰에 업로드된 상품들을 아시아 8개국 온라인 쇼핑몰에 연동시켜 업로드하고 글로벌 마케팅 채널인 페이스북 숍스와 라인 쇼핑에도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에디터 기능을 활용하여 상품 상세 페이지를
국가별 언어로 자동 번역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지몰 서비스입니다. 오픈마켓에 진출하기에 앞서 적은 비용으로 상품의 현지 시장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서비스인데요. 해외 오픈마켓에 생성된 카페24샵에 입점하여 판매 대행을 맡기는 서비스입니다. 쇼핑몰 정보를 오픈마켓에 간편하게 연동하고 관련된 CS와 정산, 프로모션은 카페24에서 진행합니다. 다음은 바이마에 간단하게 진출하실 수 있는 바이마 스타터 패키지입니다. 바이마에 쉽게 입점하실 수 있도록 어카운트 매니저가 상품 맞춤 컨설팅과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간편한 초기 세팅으로 시작하실 수 있으며 바이마 또한 마켓플러스와 연동하여 간단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몰을 직접 구축하여 진출하실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해외몰을 구축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피지 서비스일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피지 서비스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심베이입니다. 엑심베이는 가입비를 납부한 당일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24시간 결제가 가능하여 많은 고객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체국과 주요 금융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라쿠텐은행, 재팬네트은행과 같은 인터넷 뱅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엑시즈입니다. 엑시즈는 유일한 현지 결제 대행사로 일본 고객들이 선호하는 은행 입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일본어권 고객들에게 신뢰도가 높은 피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본 쇼핑몰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결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카페24 일본 현지 번역 서비스입니다. 판매 상품에 맞는 최적화된 일본어 번역을 제공해서 현지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저비용의 전문 번역 시스템으로 상품 등록만으로 간편하게 번역 작업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카페24 CS 대행 서비스입니다. 이커머스 전문 담당자들이 현지 맞춤형 CS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고객 응대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 외에도 패키지를 통해 번역, 마케팅, 물류까지 대행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카페24 글로벌 뉴스레터입니다. 매번 파악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 트렌드를 월 2회 뉴스레터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 앞서서 궁금했던 이커머스 시장 정보와 해외 시장 트렌드, 아이템 분석 그리고 해외 진출에 활용하기 좋은 서비스까지 소개해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웨비나 내용도 더 자세하고 정리된 내용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현재 오픈 기념 무료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을 원하시면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카페24 앱스토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외 진출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더보기에도 올려져 있으니 링크를 통해 꼭 체크해주세요. 다음 웨비나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쉬운 해외 진출, 카페24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